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풀고 있을까를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된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풀러 가자 해도 스트레스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내가 크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스트레스 풀린다 할 때 사실은 실질적인 결과를 놓고 이 스트레스가 제일 잘 풀리는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이나 그런 조건이 이제 본인하고 굉장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나, 그걸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게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죠. 네, 네. 아웃도어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보면은 말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 서핑 같은 것들, 그리고 조금 익스트림한 것들을 추구할수록 이제 이쪽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도파민 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도파민 자체의 반응이 이제 이런 활동, 그 쾌감이나 짜릿함 이런 정서랑 실제로 관련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이제 중독하고 관련 있는 그게 좀 신경전달 극단적으로 물질이에요. 가면 중독으로 간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상 회로라고 혹시 이제 리워드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런 서킷이라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회로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할 때 제일 많이 관여되는 전달 물질이 이 도파민인데요. 그래서 약물 중에서도 어떤 의욕이 많이 저하되어 있을 때 이런 도파민을 조금 더 조절해주는 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 책에 보면은 0에서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네, 되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이 재미 유형 4가지를 점수를 한번 매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에서 5점 중에 자기는 몇 점인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네. 이렇게 뭔가 짜릿하면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 쑥 올라가는 거, 애들도 이제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제 같이 놀 때요. 네. 이렇게 번쩍 올려서 막 물구나무 태우고 이런 거를 네. 되게 깔깔깔깔하면서 네. 즐기는 애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특별히 겁이 많은 차원에서만 이제 보통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즐기는 게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군요. 선생님은 이 아웃도어형 몇 점으로 점수 매기셨어요? 저는 이거를 조금 높게 오. 책정했어요. 생각보다는 네네. 제가 이런 걸 할 때 네. 되게 좋아해요. 아, 정말요? 놀이기구를 제가 어릴 때부터 곰곰이 이제 저도 이걸 하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했는데 놀이기구를 저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좋아했던 거예요. 용감하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꼭 몸이 피로해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에너지 충전을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상태를 통해서 자기를 이제 충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영화나 뭐 어떤 그냥 소소하게 소설 읽는 거, 뭐 심지어는 이렇게 화초에 물 주는 거, 뭐를 가꾸는 거. 좀 집에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대체로 행동인 것 이제 같아요. 정적이라고 하지만 또 그런 편견은 좀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안에서도 계속 뭔가를 해요. 약간 가만히 있는 건 남들 또 아니다. 이 아웃도어형에 아. 비해서는 굉장히 소심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섬세한 움직임이 훨씬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라는 차원으로 국한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제 내가 뭘 했을 때 즐겁고 편안한지, 그리고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로 이제 내가 어디가 더 좋은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로토닌. 세로토닌. 네, 세로토닌은 우리의 안정성이나 어떤 하모니, 조화로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순환 이런 것들하고 관련 있는 전달물질고 이렇게 보통 안정감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세로토닌 하라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항우울 물질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어떤 불안증도 올라오고 강박도 올라오고 굉장히 이렇게 막 굴곡이 심해져서 더 불편해지죠. 네, 지금 대동여지도님께서 집이 최고야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대동여지도님은 이런 좀 세로토닌 게 그러신가 재미를 봐요. 좀 추구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할게요. C 유형은 사실 네.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면 에너지 네. 충전을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나는 이제 모임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나가더라도 혼자 나가는 거는 재미없어 이렇게 하고 네. 뭐 어디를 보더라도 다 같이 가야 맛이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수다를 떨면서 이제 집에 있더라도 혼자 네. 있으면 되게 심심해요. 제가 딱 그래요. 네, 누구랑 계속 너무 심심해요. 네. 혼자 있으면. 그래서 아까 여쭤봤더니 네, 저는 옥시토신이 완전히 굉장히 네. 두드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면은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다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되게 뺏긴다고도 뺏긴다 하는데 표현하더라고요. 딱 그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런 것이 나랑 안 맞아서일 가능성도 있어요. 보통 옥시토신 하면은 특히 엄마가 아이를 이제 막 출산을 네. 하고 나서 수유를 하는 네네. 동안에 이 액착기 형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엄마로 하여금 아이를 계속 보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에서도 처음에는 찌릿하면서 만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도파민이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좀 더 강한. 네, 강하면서 네. 뭔가 마음이 이렇게 쫄깃쫄깃해지기도 네. 하고 설레기도 하고 네. 막 두근두근두근하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심장박동수 막 쿵쾅쿵쾅하면서 그럴 때는 이제 도파민어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감을 나누고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정이 들었다 보통 한다거나 이렇게 애착이 생기고 굉장히 이제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나로 하여금 계속 연결되기를 추구하게끔 하는 거 연결성하고 관련된 게 옥시토신. 조금 잔잔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네,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D는 D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물건 수집하기라고 했는데 주된 키워드는 어떤 기념, 그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거. 아. 여기서 사실 중요한 키워드는 네. 미닝이에요. 그래서 이 수집을 하더라도 네.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제들 진짜 재미와 아. 그냥 이렇게 습관적이면서 강박적인지가 거기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이제 어떤 과거에 대한 추억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예전에 좋은 추억이 왜 추억이 방울방울 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나올 때 약간 화색이 돌면서 오. 더 이렇게 흥이 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되게 관심을 네. 보이면서요. 근데 딴 저는- 얘기에선 지루하게 있다가 네. 옛날 얘기하면은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게 단순히 뭐 옛날에 머물러 있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 있는 것들, 그 과거든 현재든 이제 추억할 거,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선호하게 되죠. 뭐 어떤 신박한 네. 거, 새로운 거보다 나은 거. 그래서 좀 네. 크리에이티브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런 유형의 재미를 많이 느끼죠. 그럼 저는 D를 딱 PPT를 보고서 수집하기라고 해서 그만 이거는 국한해서. 네, 이거랑 저랑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는데 이게 조금 많이 있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 사진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앨범 만들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걸 되게 정리하고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기념하고. 네, 그러면 D도 어느 정도 저도 해당이 되는 것 그 같아요. 여행 가서도 네. 이런 유형에 따라서 좋아하는 여행 코스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기념할 만한 거, 뭔가 의미 있는 것들에서 이게 오래 머물러 있거나, 근데 빨리 가자 뭐 하고 맛있는 데 먹으러 가야지. 이런 다양한 걸 봐야 꼭 배가 되고. 고파서가 아니라 이제 그럴 수 있고 어떤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보게 되신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도 겉모습을 보면은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 찍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전에 사람들과의 교감이 중요해서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아, 네. 남이 보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내가 의미가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컬렉션하거나 아까처럼 그렇게 네. 앨범화하는 거는 조금 네, 다른 네. 거. 그러니까 어떤 SNS에 올리려고 막 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네. 아니신 거거든요. 네, 저는 그죠? 그냥 저를 위해서 내가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네. 이 D 파트인 거예요. 똑같이 오. 사진 찍는 거 얘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뭐 음식 나오면은 무조건 찍어야 되나 해도 그 의미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미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진을 똑같이 좋아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유형이 이제 나뉜다. 예,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라는 건데 요새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가 이 치매
네. 심혈 관련해서 아세틸콜린 레벨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연관되었던 걸 이제 많이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랑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기억. 네, 요거는 아세틸콜린과 관련된 재미 유형이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대동여지도 님께서 이게 뭐가 우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네네.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래서 해주세요. 이제 제가 나는 A, B, C, D 중에서 A형이네, B형이네 이렇게 이제 뭔가 어디에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사실 만든 건 아니고 자기의 재미를 이렇게 조금 더 폭넓고 깊게 이해해보는 툴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나보다 이제 후진 재미를 가져가는 그게 아니고 우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우위가 네.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다르게 같은 자극,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모두 다른 감각을 지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도 이렇게 다양한 네네. 유형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네. 어디 맛집에 가면은 특히 음식 맛을 1순위로 두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은 또 분위기도 네, 분위기와 될 수도 서비스가 있고. 엉망이면은 맛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는 안 간다는 분들이 있고 서비스가 뭔 필요해 맛만 있어야지 또 혹은 양이 중요하지 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우위보다는 내가 어떤 것들을 선호하나 호불호를 이렇게 더 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에 네. 어떤 이 궁합 같은 짝이 있겠죠. 여기 매칭이 되는 네네. 게.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너무 다르면은 같이 살 수가 없나요? 이제 그게 아니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면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강의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등한시하지 네, 네. 말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재미를 추구하는지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좀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